네? 제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다 거짓말이야. 최명지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악행의 결과가 천벌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윤세영의 병실 창문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윤세영의 얼굴은 해가 질수록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병실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윤세영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왔네 구하나. 윤세영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뭔가를 전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불렀어? 지금 말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지금은 힘을 아껴야 하잖아. 구하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윤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구하나 아니 윤유진. 구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윤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꼭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윤세영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네가 윤유진이 아니라는 걸 나 알고 있었어. 그 말을 들은 구하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라고? 윤세영은 다시 고개를 젓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했어. 네가 윤유진일 리 없다는 걸. 하지만 이제 그건 상관없어. 나 너한테 미안했어.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야 해. 구하나는 숨을 죽이고 윤세영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윤세영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말하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진짜 윤유진은 엄마가 죽인 것 같아. 최명지가.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구하나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윤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남은 숨을 몰아쉬던 윤세영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영아 세영아. 구하나는 윤세영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혜성그룹 저택의 서재. 구하나는 신여진을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세영이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유진 씨 진짜 윤유진 씨를 작은 어머니께서. 구하나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신여진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얼굴이 굳어졌고 눈빛은 분노로 번졌습니다. 최명지가 내 딸을? 신여진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처럼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신여진은 최명지를 불렀습니다. 최명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서재로 들어서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밤늦게 부르다니. 신여진은 차갑게 최명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최명지 진짜 윤유진을 어떻게 한 거야? 네가 딸을 해쳤다는 말을 들었어. 최명지는 흠칫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신여진은 책상을 내리치며 크게 외쳤습니다. 대답해. 윤유진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최명지는 눈을 피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언니 그게. 신여진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몸을 떨며 최명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넌 내 딸을 죽였어. 내 딸을. 그동안 내가 너를 믿고 가족으로 여겼는데 네가 이런 짓을. 최명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신여진은 한참 동안 최명지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넌 이제 내 가족도 내 동생도 아니야. 나가. 윤세영이 숨을 거두기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햇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아침 식탁. 혜성 회장의 저택에서 첫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진 테이블에는 고급스러운 요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식탁에 앉은 모든 이들의 시선이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하나와 은총이는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신여진 회장은 식탁의 중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세영은 아침부터 예민한 기운을 풍기며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런 애가 여기서 살게 되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급작스러워요. 최명지는 윤세영의 팔을 슬쩍 잡아 제지하려 했지만 윤세영은 이를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구하나가 윤유진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구하나는 윤세영의 노골적인 태도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은총이의 손을 꼭 잡으며 천천히 시선을 들어 말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신뢰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신여진 회장은 말없이 구하나의 태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윤세영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던 환경이 너무 다르면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구하나는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듯했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여기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 보일 겁니다. 윤세영은 식탁을 두드리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증명? 웃기지도 않아. 이 집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회장님께 실망이나 끼치지 말라고. 최명진은 조용히 윤세영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신여진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윤세영은 할 말을 잃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여진 회장은 고개를 돌려 구하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네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네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지니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구하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신여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는 분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은총이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모가 최고로 멋질 거예요. 은총이도 도울게요. 은총이의 밝은 목소리가 긴장감 어린 식탁에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신여진은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세영은 표정이 굳은 채로 물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물이 살짝 넘쳤습니다. 최명진은 윤세영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참아. 때가 오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아. 윤세영은 여전히 씩씩거리며 식탁을 떠났고 신여진은 이를 별다른 표정 없이 바라보다 다시 구하나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오후에 나와 함께 다녀야 할 곳이 있다. 준비하고 나와라. 구하나는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식탁에서의 첫날, 구하나의 침착함은 신여진의 신뢰를 더욱 단단히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혜성투어 사무실. 오전부터 윤세영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윤세영은 구하나의 책상 위로 서류 뭉치를 던지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오늘 안에 정리해. 그리고 회의 자료도 네가 대신 만들어와. 뭐 좀 할 줄 안다고 잘난 척하더니 딱 보니 기본도 안 돼 있더라. 구하나는 조용히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윤세영의 말끝마다 비수가 꽂히는 듯했지만 아무런 대꾸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진짜 갑질 아니야? 윤세영 팀장 요즘 왜 저렇게 심하게 구는 거야? 구하나 씨 신입인데도 성실하잖아. 저거는 너무하네. 수군거림은 윤세영의 날카로운 시선에 금세 잦아들었지만 직원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인트라넷 공지사항에 구하나의 인사 발령 공고가 떴기 때문입니다. 혜성투어 이사 발령 구하나, 전상품 기획팀 신입사원. 사무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술렁거렸습니다. 구하나 씨가 이사로 승진했다고? 대체 무슨 일이야? 진짜야? 이게 말이 돼? 윤세영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구하나에게 걸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너 대체 무슨 수를 쓴 거야? 구하나는 당황하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방금 공지를 보고 알았어요. 윤세영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장님이? 그럴 리가 없어. 넌 여기 올 때부터 이상했어. 뭘 꾸민 거지? 그때 황진구가 사무실로 들어와 냉랭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세영 팀장, 이사님께 예의부터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됐으니까요. 황진구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무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윤세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돌렸습니다. 황진구는 구하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구하나 이사님. 앞으로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윤세영은 그날 내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몰려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윤세영 팀장이 더 이상 함부로 못하겠네. 구하나 이사님 진짜 대단하다. 성실히 일하더니 결국 인정받았네. 구하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윤세영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해버린 상황 속에서 구하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윤세영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구하나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앞으로 잘해보자. 서로. 윤세영의 억눌린 목소리는 간신히 내뱉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구하나는 가벼운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세영 팀장님. 혜성그룹 저택의 한쪽 방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새로 교체되었고 가구들도 따스한 색감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방 한가운데 서서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정도면 유진이가 마음에 들어 하겠지? 신여진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신여진은 구하나를 불렀습니다. 구하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아늑하게 꾸며진 방을 둘러보던 구하나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신여진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이제 이 방이 네 방이야. 이제 여기서 가족으로 살아가. 구하나는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시다니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여진은 구하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 가족으로 온 걸 환영한다, 유진아. 문 밖에서는 윤세영이 이 광경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오더니 구하나를 비꼬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잘도 꾸며놨네. 네 방이래. 이렇게 좋은 방은 평생 처음 보겠지. 구하나는 윤세영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방이에요. 저를 이렇게 신경 써 주시다니 감사할 뿐이에요. 윤세영은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감사?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네 자리가 정당해지는 건 아니거든. 은총이는 방 밖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마음은 불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 안으로 성큼 들어오더니 윤세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모, 왜 자꾸 구하나 이모한테 못된 말만 해요? 구하나 이모가 뭐 잘못했어요? 윤세영은 은총이의 반응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넌 몰라서 그래. 네가 이해하기엔 어려운 문제야. 그러나 은총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잘못 없어요. 우리 구하나 이모는 최고예요. 이모가 계속 이런 말하면 나도 이모랑 말 안 할 거예요. 은총이의 단호한 태도에 윤세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세영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신여진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은총이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은총이가 구하나 이모를 지켜주는구나. 은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구하나 이모는 우리 가족이에요. 은총이도 이모가 좋아요. 이 말을 들은 신여진은 미소를 지으며 구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구하나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신여진은 조용히 구하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유진아, 넌 충분히 은총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있어. 구하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말씀을 잊지 않을게요. 어둠이 깊어진 새벽, 혜성그룹 사무실 건물의 한 층에서 윤세영은 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끝없이 늘어선 그래프와 보고서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윤세영의 손은 마우스를 단단히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뺏기고 마는 거야? 윤세영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좌절이 교차했습니다. 구하나가 이사로 승진한 이후부터 모든 것이 뒤틀린 듯 했습니다. 혜성투어 직원들의 미묘한 태도, 구하나를 향한 회장의 신뢰, 황진구의 관심까지. 모든 것이 윤세영에게는 구하나로 인해 빼앗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책상을 꽉 잡던 손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히 어지러워진 윤세영은 그대로 책상 위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의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명진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걱정보다는 다소 무심한 태도로 윤세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시적인 과로래.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윤세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별일 아닌 거야? 그럼. 밤새 그런 거 가지고 호들갑 떨 일 아니야. 나도 젊었을 때는 한두 번 쓰러졌어도 잘만 일했어. 최명진은 태연하게 말하며 잡지를 넘겼습니다. 윤세영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최명진은 항상 현실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엄마 다 구하나 때문이야. 내 자리를 뺏으려고 계속 꼬리치는 거라고. 최명진은 잡지를 덮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구하나 때문? 윤세영, 그건 네가 너무 신경 쓰는 거야. 너는 이미 가질 걸 다 가진 아이잖아.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 엄마는 몰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서 그런 주제에 다 가지려 한다고.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돼. 윤세영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최명진은 윤세영의 말을 흘려들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 네 자리니까 잘 지키면 되지. 엄마는 네가 이겨낼 거라고 믿는다. 병원에서 퇴원한 윤세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에 불길 같은 분노와 결심이 타올랐습니다. 책상에 앉아 구하나의 인사 발령 공고가 올라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이사로 승진했다고 해서 내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난 아직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윤세영은 구하나를 향한 분노를 더 강하게 다지며 다시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의 자료를 빌미로 구하나를 몰아붙이는 장면, 잘못을 떠넘기는 순간들을 상상하며 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자리는 내 손으로 지킬 거야. 끝까지 무너뜨리고 말겠어. 다음날 윤세영은 다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문득 복도에서 구하나와 마주쳤을 때 말없이 스쳐 지나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진 건 아무도 뺏지 못해.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서재로 쏟아졌지만 신여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최명지가 방에 들어서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최명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신여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최명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최명지는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유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신여진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뭘 확인하겠다는 거야? 최명진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지만요. 그동안 잃어버린 윤유진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혹시라도 잘못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요? 신여진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최명지 2번이나 검사했어. 그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최명진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일은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나쁠 게 없다는 걸요. 신여진은 최명지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윤유진은 내 딸이야. 더 이상 이 문제를 들춰내지 마. 끝났다. 최명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물러났습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서재를 나선 최명진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이지요. 제가 의뢰한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병원의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오후까지는 결과를 전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최명진은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날 오후 최명진은 병원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펼친 순간 최명진은 흠칫 놀랐습니다. 또 친자 관계 성립이라니? 최명진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윤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구하나는 신여진의 딸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의심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수상해. 무슨 속임수가 있는 게 분명해. 최명진은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회장님이 속고 계신 거라면 내가 밝혀낼 거야. 다음 날 신여진은 서재에서 윤유진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하나와 윤유진의 얼굴이 겹치며 신여진은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유진아, 네가 돌아와 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러나 최명지의 태도가 신경 쓰였습니다. 신여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의심을 품는 걸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혜성투어 본사 회의실. 구하나는 대형 스크린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세밀한 데이터 분석으로 참석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 상품은 단순한 투어를 넘어 고객들에게 진정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행지마다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전달한다면 브랜드 가치도 상승할 것입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윤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님 말은 멋진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실현 가능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이상적이진 않나요? 구하나는 윤세영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윤세영 팀장님.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이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보시면 비용 대비 효과와 예상 위험 요소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하나는 차분히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고 회의실 안은 다시 집중된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윤세영은 이를 악물었지만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황진구는 복도에서 구하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구하나 이사님, 발표 정말 좋았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구하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겠습니다.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자세면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사무실로 돌아온 윤세영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구하나가 상급자라는 사실에 무작정 나서지 못하고 서류를 들고 구하나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이사님, 이건 내일까지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좀 급한 건이라. 윤세영은 고분고분한 척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구하나는 서류를 받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세영 팀장님. 검토해서 내일까지 드릴게요. 윤세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옮기면서도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직도 적응이 안 돼. 그날 밤 구하나는 사무실에 남아 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검토하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피곤했지만 책임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황진구는 퇴근길에 사무실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들어섰습니다. 구하나가 책상에 앉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발견한 황진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직도 퇴근 안 하셨어요? 구하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사장님.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서요. 황진구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사님도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구하나는 황진구의 걱정 어린 말에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진구는 한참 동안 구하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야. 늦은 저녁 혜성투어 사무실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끝으로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눈 밑은 퀭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윤세영은 끝까지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윤세영은 자신을 다그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숨이 막히는 듯한 통증이 복부에서 시작되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고통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세영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윤세영은 여러 검사를 받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최명지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두 손을 꽉 잡고 불안한 표정으로 윤세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괜찮아, 세영아.
괜찮을 거야. 그냥 과로일 거야. 최명진은 말을 하면서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와 결과를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태가 많이 진행되어 시한부로 판단됩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명진은 의사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한부라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발견이 늦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 항암 치료로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지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명진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 돼, 우리 세영이한테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봐요. 윤세영은 침대에 누운 채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는 듯한 느낌에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시한부라고? 나 이제 뭐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해? 최명진은 윤세영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세영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네가 병원에만 있으면 돼. 엄마가 다 알아볼게. 윤세영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차마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명진은 병실 밖 복도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윤세영을 향한 미안함과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이 뒤섞여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우리 세영이가. 눈물이 볼을 따라 흘러내렸지만 최명진은 이를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윤세영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윤세영에게는 모든 것이 덧없이 느껴졌습니다. 시한부 이렇게 끝난다는 거야?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고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세영의 눈빛에는 약간의 분노와 두려움이 어른거렸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뭔가 해야 돼. 윤세영은 자신에게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병실의 창문 틈새로 들어온 햇살이 희미하게 윤세영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침대에 누운 윤세영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을 때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구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병문안을 와도 괜찮을까 해서. 윤세영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없이 구하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도 참 웃기다. 나한테 병문안을 오다니. 윤세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하나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레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도 걱정하고 계셔. 너 빨리 회복하길 바라시더라. 윤세영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며 말을 꺼냈습니다. 구하나 아니 윤유진. 구하나는 윤세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하고 싶은 말이야? 윤세영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네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어. 널 괴롭히고 네가 올라서는 걸 막으려고 했어. 구하나는 잠시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거 나도 알았어. 그런데 그게 너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윤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너무 나빴어. 너무 욕심만 부렸고 너와 싸우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제 와서 후회가 돼. 구하나는 윤세영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윤세영의 고백은 예상 밖이었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 때문에 힘들었던 적 많았어. 하지만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윤세영은 얼굴을 들고 구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가득 찬 얼굴에 약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구하나. 네가 나타난 게 어쩌면 행운이었을지도 몰라. 구하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윤세영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제는 힘든 일 내려놔. 너도 네 자신을 조금 더 아껴야 해. 윤세영은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와서라도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까? 구하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그날 윤세영과 구하나는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화해와 이해가 오가는 자리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신여진 회장의 서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분노에 차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손을 꽉 쥐며 신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형님, 아직도 구하나가 윤유진이라고 믿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건 아니야. 그런 애가 네 딸일 리가 없어. 신여진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쯤에서 멈춰.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니? 최명진은 신여진의 무덤덤한 반응에 더욱 격앙되어 소리쳤습니다. 충분하지 않아. 네가 이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 애는 유진이가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그제야 신여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명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냉정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죗값을 치를 때가 왔다.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고 네가 저지른 일들을 인정해. 최명진은 그 말에 몸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죗값을 치르라는 건데. 신여진은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유진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지금까지 네가 숨겨왔던 모든 것 말이야. 최명지, 이제는 모두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최명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그녀는 몸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다 형님이 믿으려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날 이후 최명진은 점차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성그룹의 직원들은 물론 가족들조차 그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심지어 윤세영마저도 최명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윤세영은 최명지의 방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둬. 나도 이제는 엄마 편을 들 수가 없어. 최명진은 충격에 빠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세영아, 엄마는 다 너를 위해서. 그러나 윤세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엄마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난 더 이상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최명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세영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최명진은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윤세영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 정말 미안해. 구하나, 그리고 은총이 내가 너희에게 상처를 준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받고 싶어. 잘못을 뉘우치면서 떠날게. 구하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세영아, 진심으로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 말이 진짜라면 우리도 너를 용서할게. 은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이모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게. 윤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한번 바라본 뒤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최명진은 그 후로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눈물로 지새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다니. 그녀의 독백은 텅 빈 방 안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